오늘 아침에 한은금통위 그 금융통화위원회 그 금리 3.5% 동결 뭐 전반적으로 저기 교수님도 예상을 하셨죠? 그 정도. 예, 올리기 좀 힘들 거라고 봤어요. 네, 예상대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시장의 전반 뭐라고 요 전망치에 거의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리기 힘들 거라 봤다는 제 표현에도 뜻이 있는데요. 네, 안 올릴 거다 하고 올리기 힘들 거라는 얘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금리를 내포된 게 아시는 게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네, 경제 상황이 뭐 안정적이라 그러면 물가만 오른다 그러면은 네, 그 올려서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 음, 이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라든지 모든 우리 경제 주체들의 지금 금리가 아주 초민감 사안인 상태로 우리의 이제 펀더멘탈이 좀 약해져 있잖아요. 네, 조금만 올라도 물가도 오른 데다가 금리까지 또 오르면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네, 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들다고 봤죠, 저는. 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발표할 때 물가가 뭐 4%대로 내려와서 안정적이다라는 네, 표현은 네,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느라고 하는 얘기고 음, 또 유가 또 올랐잖아요. 오페크 감산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또 유가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또 다음 달에는 또 물가가 조금 더 오를 텐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텀을 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동결하고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를 때 그러니까 워딩에서도 완전히 동결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여지를 또 남겨뒀단 말이에요. 네. 저번에도 동결할 때 똑같이 얘기했죠. 여지를 네. 남겨뒀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겼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미국이 금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5월 초에 지금 우리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5월 초에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지금 뭐 전반적인 시장 전망치가 글로벌 뭐 여러 가지 뭐 예상 아직 좀 맞아요. 시간이 좀 있는데 뭐 동결 또는 0.25% 포인트 인상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같더라고요. 갔다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도 저도 똑같이 보는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파월 그분의 속뜻은 모르고 네, 연준 의원들의 뜻은 모르지만 네, 만약에 0.25가 오르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변동성이 아직 많잖아요. 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 안정이 됐냐. 무역 적자 IMF 이후로 처음으로 13개월째 13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무역수지 적자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체력들이 수출 업체든 가게든 네, 기업이든 좋은 데가 없잖아요. 네, 2차 전지 빼고. 맞습니다. 2차 전지 요새 요즘 주식 시장이 우리 유일하게 저 서민 개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네,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는 동결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 편향적인 분들은 또 좋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기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 이게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해서 금리를 못 올렸구나가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올 연말까지는 음, 금리 인상 동결에 상관없이 음, 경기 침체에서 미국이 과연 자유롭냐, 네.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최근 그 보면 몇 달 사이에도 물론 예, 그 미국이 지난 연말 올 초 연말만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좋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하다가 그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금융 불안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막 유럽까지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포함해가지고 CPI, PPI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되게 또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쪽 보시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그 특히 수출 분야, 무역 수지 또 경상 수지가 두 달 연속 지금 이 적자로 이게 돌아선 것도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경제 체질 자체가 예, 굉장히 허약해져 있고 맞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의 침체 지금 정부도 이미 1월달에 경기 침체를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그렇죠. 네.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일단은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일부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만약에 그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주 베이비 스텝으로 좀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 차가 좀 크다 보니 네.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오늘 그 이창용 총재도 그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본적인 그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라고 딱 그렇죠. 목을 박았습니다. 뭐 금융 안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국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 오래 갈 경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올 연말, 올해 말 내지 내년 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대해서 가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금리 인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있잖아요. 네,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더라도 합의해서 같이 사는 거 하고 아, 합의하고 별거해서 사는 거 다 틀리잖아요. 네,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럼 하느니 금리를 물가가 분명히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명백하게 무조건 내릴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물가가 만약에 더 올라가지고 도리어 국가 경제에 물가라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 네, 어쩔 수 없이 일부 경제 주체들의 어떤 어려움을 미국처럼 네,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음, 그럼 뭐 기본 경제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중을 따지는 건데 아까 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경제 주체들이 워낙 지금 문제들이 많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지금 낮춘 거잖아요. 동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 있다가 미국이 만약에 0.25를 올렸는데 우리가 못 올리고 또 동결이나 뭐 혹자들이 말하는 인하로 간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우리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도 있지만 해외 환율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함부로 그걸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거지 전체 그림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가가 다 전제잖아요. 가정법. 뭐뭐 하면 뭐 하겠다. 뭐뭐 하면 뭐 하겠다니까 뭐뭐 하면의 기준점이 우리가 아니고 지금 해외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유럽 문제 다 겹쳐 있잖아요. 네. 그 유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로 된 걸로 아는데 맞아요. 네. 그 우리가 거기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환율을 보니까 1,319원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환율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1,320원이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경제학자들 대한민국에 네. 유수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150원이다 그랬어요. 마지노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0%가 넘게 올랐다는 올라 건 있는 10%의 갭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외환 투자자들 하더라도 또 동결한다 미국이 올리는데 그러면 금리상에서 조달 금리나 이런 여러 면에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한국 왜 이러지 이렇게 판단하겠죠. 맞아요. 네. 그냥 미국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빠져나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상 이창용 총장 하는 말이 뭐냐면 외환이 유출되지 않을 외자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달잖아요.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따라가서 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자유지만 네. 그 혹세 몸이라는 어떤 워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이죠. 그게 정답이죠. 왜 우리가 경제 체력이 예전처럼 그 얘기는 저거 같아요. 2000년도 초에 네. 미국 금리나 막 내리고 그럴 때 우리 금리 안 내리고 버텼거든요. 네. 근데도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 체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수출 잘 되고. 그러니까 저 나라는 계속 발전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외화 유출이 안 되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여긴 계속 수익률이 좋아지네. 네. 한국은 반도체가 좋네. 그러니까 안 빠져나갔지만 네. 지금은요. 반도체가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일시적으로 네. 고민하겠죠. 외국 투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좋은 줄 알면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거하고 그때와 지금하고를 갖다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건 정말 잘못된 전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일정 부분 보면 자산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 시장 포함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주식 시장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렇죠. 지금 어제 뭐 최근에 뭐 2,500선 회복됐다고 하지만 네네.
실질적인 실물 경제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체감 경기는 엄청나게 좀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일부 주식 시장 또 일부 부동산에 좀 인벌브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돈이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이거를 좀 예. 방어 내지는 해주길 원하는 그게 섞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국가 경제나 뭐 경제론을 알면서도 그럼요. 자기들의 이익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일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국민들이 요즘은 많이 저희 소비자나 국민분들도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 포함해 가지고 많이 과거보다는 좀 그렇죠. 보는 눈이 좋아지셨지만 많이 좋아지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좀 가려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기억을 더듬으시면 IMF 전에도 네 경제 문제 없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겠죠. 네 조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오늘 그 하는 금통위 기준금리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또 4월 달 지나고 또 5월 달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 내용도 봐야 되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좀 단순하게 어떤 뭐 금리 인하를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한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워낙 이런 변동성에서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은. 파도가 막 치고 있잖아요. 뭐 네. 문화죠, 뭐 PF 문제, 맞아요. 새마을금고 막 정신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정신 없는데 무슨 뭐 투자를 해요. 그냥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요. 파도 좀 그치고 나면 그때도 늦지 않죠. 네. 지금 이게 완벽하게 지금 딱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이따 좀 더 말씀을 주시겠지만 네. 이 지금 그 금융시장 부분이 아까 말씀 부동산 PF 포함해 뭐 새마을금고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아슬아슬한 뭐 굉장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다는 부분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